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모이질 않아요. 뭔가 자꾸 새는 느낌. 지출이 끊이질 않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그 답답한 느낌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안 인테리어와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더니 그 흐름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오늘 저는 동양 최고의 공간 철학인 풍수를 일상생활에 접목한 풍수 인테리어 핵심 12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풍수 하면 근거 없는 미신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풍수는 단순한 근거 없는 미신이 아닙니다. 2000년 이상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이론이 체계화되고 검증된 공간 에너지 과학이에요. 중국 황실부터 조선 왕조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토록 풍수에 집착했을까요?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풍수 인테리어 12가지 팁, 어렵지 않아요. 돈 안 들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여러분 집이 달라 보일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부의 기운을 부르는 인테리어 첫 번째는 집으로 들어오는 현관 입구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입으로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기가 들어오는 첫 관문이에요. 여러분 집 현관, 지금 어떤가요? 신발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진 않나요? 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 3곳, 대문, 안방 그리고 부엌의 위치와 상호관계를 중시해 정립된 풍수 고전, 양택삼요에 따르면 기는 문을 통해 들어와 흐름을 타고 집 안으로 퍼진다. 그런데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쌓여 있으면 기가 들어오다가 막혀버린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굴절되고 흩어져 버리는 거죠. 신발은 바깥의 에너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회사의 피로, 길에서 묻어온 부정적 기운, 이게 현관에 쌓이면 집 전체의 에너지를 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발은 신발장 안에 넣고 현관에는 오늘 신을 신발 하나만 두세요. 바닥에 먼지가 쌓이거나 흙이 묻어 있으면 나쁜 기운이 머물게 되므로 매일 닦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모차, 우산, 택배박스 등 잡동사니를 바닥에 쌓아두는 것은 들어오는 복을 막는 행동입니다. 현관을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입니다. 깨끗한 현관 바닥이 유지되어야 기가 흐릅니다. 두 번째는 현관 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에 거울을 놓을 때 문 정면에 배치하는데요. 이건 풍수적으로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가 거울에 정면으로 부딪히면 그대로 반사되어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려던 행운이 튕겨나가는 거죠. 마치 문을 열었는데 벽이 있는 것처럼요. 거울은 반드시 현관 측면, 즉 옆면에 배치하세요. 출근 전 옷매무새를 확인하는 용도면서도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거울이 기를 측면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거울은 측면 배치.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 집의 기 입구가 활짝 열립니다. 부의 기운을 부르는 인테리어 두 번째는 주방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방은 풍수에서 재물의 중심이에요. 동양 풍수 전통에서 불은 재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가스레인지, 인덕션, 화구가 바로 그 상징이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뚜막이 더러우면 집안이 가난해진다. 거창한 말 같지만 실제 이유는 아주 합리적이에요. 화구의 기름때, 음식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 기운, 즉 재물 에너지가 오염되는 거예요.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주방이 더럽고 냄새나는 집에서는 풍요로움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화구를 자주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심리적으로도 나는 내 생활을 관리하고 어떤 과제든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이게 실제 행동력으로 이어지고 재정관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방에서 쓰여지는 칼입니다. 주방 카운터 위에 칼꽂이 두고 칼이 훤히 보이시나요? 멋있어 보이고 요리하기 편하죠.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최악이에요. 칼은 살기, 즉 날카롭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냅니다. 풍수에서 예리한 물체는 길을 끊어버려요. 돈의 흐름, 관계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날카로운 물체가 시야에 들어오면 인간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완과 풍요의 감각이 억제되는 거죠. 칼은 서랍 안에 보이지 않게 수납하세요. 요리할 때만 꺼내고 다 쓰면 바로 보이지 않는 칼꽂이나 서랍 속 제자리에 넣어두세요. 주방이 살아야 재물이 삽니다. 부의 기운을 살리는 풍수 인테리어 세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화장실 풍수는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풍수에서 화장실은 기가 빠져나가는 배출구입니다. 특히 변기는 물이 내려가는 곳, 즉 에너지가 소멸하는 공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출구가 24시간 열려 있는 거예요. 기가 쉬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건 단순 미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물이 증발하면서 수분과 함께 에너지가 공중으로 퍼지고 변기물을 내릴 때 미세 입자가 최대 2m까지 튄다고 하니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겠죠? 실제 연구에서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면 세균이 공기 중에 퍼진다고 밝혀졌죠. 풍수적으로 화장실은 배설과 배출이 이루어지는 음의 공간으로 문을 열어두면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퍼지고 재물운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과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 음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변기 뚜껑 닫는 습관 꼭 만드세요. 두 번째, 화장실은 밝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습기와 어둠은 음기의 상징이에요. 음기가 강한 공간은 기운을 빼앗아요. 또한 실제로 습하고 어두운 환경은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이 되고 냄새가 나며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심리적 스트레스가 됩니다. 화장실 조명은 밝게, 환풍기는 자주 돌리고 욕실 바닥은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음기가 강화되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방향제나 공기정화 식물, 산세베리아 같은 것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부의 기운을 살리는 인테리어 네 번째는 거실 소파 위치입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이에요. 가족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가 순환하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소파의 위치는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와 안정감을 상징해요. 그래서 소파 배치에 원칙이 있습니다. 소파는 현관에서 대각선 방향에 배치하세요. 왜냐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소파가 정면으로 보이면 들어오는 기가 소파에 그대로 부딪혀요.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죠. 또한 거실에 앉은 사람이 문이 열릴 때마다 심리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반면 대각선 배치는 문에서 기가 들어와 거실을 한 바퀴 돌고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소파에 앉은 사람은 현관을 시야에 두면서도 등이 벽에 닿아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풍수에서 등이 벽을 기댈 수 있는 자리를 명당 좌석이라고 해요. 권력자가 항상 등 뒤에 벽이나 산을 두는 것과 같은 원리죠. 부의 기운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 다섯 번째, 침실의 침대와 조명입니다. 침실은 회복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재충전하는 곳이죠. 풍수에서는 수면 중에도 기의 흐름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침대 머리는 창문 방향으로 두세요. 아침에 자연광이 얼굴을 비추는 방향이에요. 이유는 명확해요. 자연광은 인간의 서카디안 생체 리듬 시계를 조절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코르티솔이 적절하게 높아지면서 자연스러운 각성이 이뤄져요. 이게 바로 풍수가 말하는 양기가 몸에 스며드는 것이에요. 조명은 은은하게 유지하세요. 침실의 밝은 형광등이나 특히 차가운 백색광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강한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2시간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도 침실의 지나친 밝기는 양기가 너무 강해져 안정을 해친다고 봅니다. 노란빛이 도는 전구색과 같은 따뜻한 색온도의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 조명이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 침대 바로 위 천장에 빔 같은 노출 구조물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자는 동안 심리적 압박감을 주거든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공간 압박감으로 입증된 개념입니다. 부의 기운을 살리는 6번째 요소는 지갑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거예요. 지갑은 재물 에너지가 응축된 물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갑을 식탁 위, 소파 위, 아무데나 올려놓으시죠? 이게 풍수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식탁은 음식의 에너지, 즉 소비의 공간이에요. 여기에 지갑을 두면 재물 에너지가 소비 에너지에 노출되어 자꾸 빠져나간다는 상징이 됩니다. 실제 생활 습관적으로도 지갑이 식탁 위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카드를 꺼내 충동 결제로 이어지는 패턴이 생기기도 해요. 풍수에서 북쪽은 수, 즉 저장과 축적의 방향이에요. 돈을 모으려면 북쪽의 어둡고 조용한 서랍에 지갑을 보관하세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서랍에 넣어두면 지갑이 눈에 띄지 않아 충동 지출을 줄여줘요. 또한 소중한 물건을 일정한 자리에 보관하는 습관 자체가 재정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의 기운을 부르는 7번째 요소는 식물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에너지예요. 풍수에서 생기, 즉 살아 숨쉬는 기운을 집안에 불어넣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바로 식물 키우기입니다. 특히 잎이 넓고 둥근 관엽식물을 추천해요. 몬스테라, 스파티필름, 고무나무, 황금죽 같은 종류들입니다. 왜 잎이 넓어야 할까요? 잎이 넓을수록 광합성 면적이 넓고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요. 나사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실내 식물은 벤젠,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요. 공기가 맑으면 뇌가 활성화되고 기분과 집중력도 올라가죠. 풍수의 생기가 곧 실제 공기의 질입니다. 반면 시든 식물은 즉시 처분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죽어가는 식물은 음기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집안에 방치하는 거죠. 실제로도 썩어가는 뿌리, 누렇게 변한 잎은 곰팡이, 포자와 세균을 내뿜어요. 식물을 키우기 어렵다면 관리가 쉬운 스투키나 산세베리아부터 시작해보세요. 부의 기운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 8번째는 조명입니다. 풍수에서 빛은 양기의 근원이에요.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는 음기가 쌓이고 그게 집 전체 에너지를 무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항상 어두운 구석이 있지 않나요? 복도 끝, 소파 뒤, 계단 밑, 수납장 안. 이런 공간들이 음기의 저장소가 돼요. 간단한 LED 무드등 하나로도 어두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어요. 센서 등을 달면 전기 낭비도 없고요. 또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무거운 커튼 대신 얇은 레이스 커튼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안 전체가 밝아지고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부의 기운을 부르기 위한 9번째 요소는 집안 정리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멈춘 물건의 에너지입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멈춰있는 시계, 금이 가거나 깨진 접시, 망가진 채로 방치된 가전제품. 이것들이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수에서 멈춘 것, 깨진 것은 막힌 에너지의 상징이에요. 흐름이 끊긴 거죠. 시계가 멈췄다는 건 시간이 멈췄다는 의미이고 이게 집 전체의 흐름을 막아요.
심리학적으로도 고장나고 망가진 물건들로 가득한 공간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강화해요. 이게 실제 행동력, 결정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오늘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멈춰있는 시계는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버리고 금간 그릇은 과감히 버리세요. 움직이는 것들로만 채워진 집이 살아있는 집입니다. 부의 기운을 부르는 10번째 요소는 환기입니다. 풍수의 풍은 바람이에요. 풍수의 절반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집은 기가 정체되고 정체된 기는 썩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최소 10분에서 15분만 열어두세요. 마통풍이 생기도록 반대편 창문도 함께 여는 게 좋아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실내에 쌓여요. 아침 환기를 하면 탁한 공기가 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죠. 이걸 풍수는 기를 갱신한다고 표현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환기하신 후 창문을 닫으세요. 신선한 기가 집안에 봉인되는 거예요. 풍수 인테리어에서 조심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거울 배치입니다. 거울은 양날의 검이에요. 잘 쓰면 빛을 퍼뜨리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에너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선 거울은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거울이 많으면 기가 반사와 굴절을 반복하면서 흐름이 교란된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실 거울이에요. 자는 동안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면 풍수에서는 영혼이 거울 속에 갇힌다는 상징으로 봐요. 미신 같지만 현대 수면 과학에서도 뒷받침이 됩니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면 뇌가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면서 자아 의식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깊은 수면에 방해가 돼요. 침실 거울은 천으로 덮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세요. 부의 기운을 부르기 위한 풍수 인테리어 12번째는 현관문에 맑은 소리 나는 종달기입니다. 마지막 12번째예요. 어찌 보면 가장 감각적인 팁입니다. 바로 소리의 풍수예요. 풍수에서 맑고 청명한 소리는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요. 이건 동서양 공통이에요. 교회의 종소리, 절의 풍경소리, 모두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역할이죠. 현관문에 맑은 소리가 나는 종을 달아보세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맑은 소리가 울리면 그 진동이 공간의 에너지를 활성화해요. 밖에서 들어올 때 나쁜 기운아, 여기서 끊어져라는 선언인 셈이죠. 과학적으로도 맑은 소리는 뇌의 이완 상태를 유도해요. 귀가할 때마다 맑은 종소리를 듣는 것은 뇌에게 이제 안전한 공간에 왔다는 신호를 주고 스트레스가 실제로 완화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1,000원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작은 종 하나가 여러분 집의 에너지를 매일 새롭게 정화해 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풍수 인테리어 12개 정리해 볼게요. 현관 신발 정리, 거울은 측면에, 화구 청결, 칼은 서랍 안으로, 변기 뚜껑 닫기, 밝고 건조한 화장실, 소파는 현관 대각선 방향으로, 침대 머리는 창문 쪽, 조명은 은은하게, 지갑은 식탁 위 금지, 북쪽 서랍에 보관, 입 넓은 관엽식물, 시든 식물 즉시 처분, 어두운 사각지대 없애기, 멈춘 시계, 깨진 물건 버리기, 매일 아침 환기, 거울 남용주의, 침실에서 자는 모습 비침주의, 현관에 맑은 소리 종달기. 이 중에서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당장 바꿔보세요. 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검증된 공간 심리학이자 에너지 설계학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자고 먹고 쉬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좋은 것들로 채워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도 함께 부의 기운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